뉴질랜드가 13일 오전 0시부터 호주 퀸즐랜드와 격리 없는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아주 낮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출국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지난 6월 26일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는 여행이 금지됐었습니다. 점차 앞으로는 격리 없는 여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이후 뉴사우스웨일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뉴질랜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유문화원이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알리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국의 K-팝 댄스를 즐기는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행사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then out, in, kick, kick, out. 안녕하세요. We love Korea now. One, two, three. We love Korea.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대부분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국경 통제와 공중보건 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80 내지 85%의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국경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전염성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인구의 97%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국경을 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 중 가장 효과가 좋은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최대 3배가 더 높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뉴질랜드 전국 2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마오리의 경우 유럽인에 비해 2.5배,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은 3배나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90대 여성이 시드니에서 숨졌다고 밝히고 이 여성은 가족들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지난 일요일 77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났고 이 중 5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1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는 현재 감염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록다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호주군을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듀톤 국방장관은 새로운 임무가 호주의 국익이나 미국과 같은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특수부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 호주군은 2001년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9.11과 같은 테러 공격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호주인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주는 한때 1,500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은 80명으로 줄였고 지난 6월 말 이들을 모두 철수했다고 듀톤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호주의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고 시드니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자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싱가포르와 여행 자유화를 계획했던 호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그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태한 무역관광부 장관은 지난 일요일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한국,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주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동시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에서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고 저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호주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호주에서 승인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들은 자택격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한 무역관광부 장관은 호주인들이 결국 다시 한번 자유롭게 나라를 떠날 수 있게 되면 백신 여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파포이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정부의 체류 정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이민자들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이민자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아이들만 취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둔 기술 이민자들 중에는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고 있어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의 조사 책임자는 밀수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은 불법 코카인 거래보다 8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현재 매달 약 12만 5천 갑의 밀수 담배를 적발해내고 있고 메탐페타민과 그 밖의 약물을 밀수해오는 조직 범죄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입과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담배 밀수 조직도 뉴질랜드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값싼 담배가 든 상자는 중국에서 만든 발판 같은 다른 화물 사이에 숨겨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는 4.5톤, 시가 4,200만 달러치의 시가렛과 토바코를 밀수해오다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컨테이너에 180만 갑의 담배를 밀수해오다 적발됐고 작년에는 220만 갑의 밀수 담배를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정상 생활로 돌아온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정상 생활로 돌아간 국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정상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상 지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5%,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국에 대해 스포츠 관람, 집에 머무는 시간, 교통 혼잡, 소매 거리, 사무실 점유율, 항공편, 영화 매표소, 그리고 대중교통의 8가지 변수를 추적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이 96% 정상 생활을 하고 있어 1위에 꼽혔고 뉴질랜드는 87%로 2위를 차지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 폐쇄와 여행 규제 등으로 인해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키스탄과 나이제리아, 우크라이나가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가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19위, 미국 20위, 영국은 36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클랜드는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고 수도 웰링턴은 4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렁이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600종의 동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메시 대학의 가브리엘 마초프스키 카푸스카 박사는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종에 걸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먹이를 추적하는 엘 레오노라의 매와 같은 독수리조차도 플라스틱을 살아있는 먹이로 착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들 연구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소한 1565종의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초프스키 카푸스카 박사는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가끔씩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마초프스키 카푸스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주 2025년까지 여러 형태의 플라스틱을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철도와 페리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키위레일은 한국의 현대미포조선과 페리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쿡해협을 운항할 두 척의 페리를 건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위레일은 현대미포조선과 작년 12월 협상 진행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키위레일은 이제 2025년에 첫 번째 선박을 그리고 2026년에 두 번째 선박을 5억 5,100만 달러에 인도하기로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키위레일의 그레그 밀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페리는 경제의 핵심이자 뉴질랜드 공급망, 운송의 핵심 부분인 북섬과 남섬 사이에 안전하고 탄력적인 철도와 여객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사무실이 아예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규모가 훨씬 작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의 능률이 더 오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